요한 슈트라우스 2세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오스트리아의 자랑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1899년 슈타트 공원 가설 무대에서는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가 연주되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지휘자에게 달려와 귀옛말을 했다. 지휘자는 곧 연주를 멈추었다. 청중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다시 연주가 시작되었다. 연주곡은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였다. 그 곡을 지휘자는 조금 느리게 지휘를 했고 악단은 구슬프게 연주를 이어갔다. 그러자 청중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모자를 벗어들었다. 굳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청중은 알고 있었다. 요한 슈트라우스가 운명했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 가깝게 지내던 브라함스 곁에 묻혔다.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는 청탁을 받고 작곡한 합창곡이다. 곡을 의뢰한 사람은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을 발견한 헤르베크다. 그는 가사가 붙은 왈츠를 의뢰했는데 빈 남성 합창협회에서 공연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합창으로 초연할 당시는 청중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 곡이 뜨거운 관심을 받은 건 그 후 6개월이 지난 뒤였다. 1867년 620만 명의 관람객을 동원한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연주가 되었는데 이후 급속하게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요한 슈트라우스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요한 슈트라우스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1872년 보불전쟁 종식 기념으로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세계 평화축전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축전에서 그는 2만여 명의 합창단과 1만여 명의 관현악단을 지휘하며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를 연주했다. 3만여 명에 이르는 합창단과 관현악단, 상상을 초월한 거대한 규모의 연주를 지휘하고 있는 요한 슈트라우스를 그려보라.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야말로 스펙터클한 연주였을 것이다. 당시 요한 슈트라우스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자신의 손끝을 바라보며 연주한 3만여 명의 소리가 한데 모아져 거대한 울림으로 세상을 물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지 궁금하다. 그때는 지금처럼 멀티미디어 시대가 아니었다. 요즘 거대한 규모의 공연장에는 대형 화면을 설치해 마치 TV를 보듯 공연을 즐길 수 있는데 당시는 그런 게 없었다. 그래서 청중은 물론 연주자들도 모두가 다 지휘자를 볼 수는 없었다. 이 문제는 대포로 해결했다. 연주를 시작할 때 대포를 발사하고 그 소리를 신호로 연주를 시작한 것이다. 아마도 요한 슈트라우스는 이 곡이 그렇게까지 인기를 얻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또 인기를 얻기 위해 쓴 것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한 사람의 오스트리아 국민으로 곡을 썼을 뿐이며 인기를 얻은 것은 오로지 음악 속에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1866년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과의 7주 전쟁에서 패해 프로이센의 지배를 받는다. 패전의 그림자는 온 나라를 어둡게 덮었다. 활기찬 시민들의 얼굴에는 무거운 그늘이 내려앉았다. 그때 요한 슈트라우스는 카을 베크의 시 한 편을 읽게 되는데 이 시를 왈츠로 옮긴다면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세계를 사로잡은
아름답고 푸른 도나오는 이렇게 태어났다. 나 괴로움에 허덕이는 그대를 보았노라. 나 젊고도 향기로운 그대를 보았노라. 광맥에서 빛나는 황금가도 같이 그곳에서 진실은 자란다. 도나우 강가에,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가에, 왈츠곡인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는 오스트리아의 자랑이자 국민음악이다. 그리고 빈 사람들은 어머니의 젖줄과도 같은 도나우강을 사랑한다. 도나우강은 알프스에서 발원하여 오스트리아 평원을 거쳐 북쪽으로 빈을 지나 흑해로 흘러가는 아주 긴 강이다. 요한 슈트라우스는 푸른 물줄기를 따라 아름답게 펼쳐지는 풍광을 음악으로 그렸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을 단순화한 선율에 실어 그려 보이고 있는 것이다. 푸른 숲과 맑은 도나우강은 빈의 상징과도 같다. 빈은 많은 음악가들이 사랑한 도시다. 오스트리아의 음악가 요한 슈트라우스가 아름다운 빈의 모습을 음악으로 그린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빈의 숲은 시가지 서쪽에 남북으로 뻗어 있고 도나우강은 동쪽으로 흐른다. 푸른 숲은 시민들에게 보물과도 같아서 도시 계획도 숲을 피해서 세웠다. 그들은 자연과 문화가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요한 슈트라우스는 이처럼 아름다운 빈의 숲을 음악으로 만들었다. 오스트리아의 민속음악인 랜들러 무곡을 기초로 하는 왈츠곡 빈 숲속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아름답고 경쾌한 이 곡은 서주에 나오는 찌터의 상냥한 가락이 빈의 정서를 그대로 보여준다. 찌터는 골무로 퉁겨서 소리를 내는 헝가리 민속악기다. 아침 안개에 쌓인 신비로운 숲, 그 사이로 비치는 맑은 햇살을 타고 오르는 싱그러운 공기, 반짝이는 시냇물과 새들의 지저김. 빈 숲속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그 숲속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곡은 마음의 평화로 이끄는데 꿈 같은 전경을 그린 묘사 음악이다.